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시민당의 당대표이시기도 하고 오늘 또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어요? 예, 이제 그 선거 체제로 이제 전환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 기존에 그러니까 두 대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쪽 넘어오신 이종걸 의원이 이제 그러니까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세 분이 예. 조금 전에 뉴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정치 얘기 업데이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 테니까 짧게 그러세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주에 그 노무현 대통령 참배하셨죠? 예. 저도 한 4년 전, 5년 전쯤에 참배를 했었는데 예. 저도 모르게 좀 울컥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짤막하게나마 뭐 심경은 어떠셨는지 뭐 어떤 각오를 다지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근데 평소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도 옛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습 나오면 좀 울컥하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그날은 이제 그 현장에 또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권양숙 전 영부인을 저렇게 했는데요. 예. 권양숙 전 영부인은 덕담을 해줬는데 저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왜요? 그러니까 왜? 꼭 이제 그때 당시 심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부모를 떠나보내고 나서 예. 그 이제 부모의 소중함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후회하고 이제 그런 게 자식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꼭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들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울컥하셨군요. 만나보시고. 예. 덕담을 권양수 여사 이제 덕담을 해주셨고 예. 그리고 그 열린민주당에서도 예. 며칠 후인가요? 또 참배를 갔었는데 권양수 여사를 못 만났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예. 이거 좀 의미를 둬도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할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이해찬 당 대표가요. 민주당의 당 대표가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열린민주당은 그러니까는 그 민주당을 참칭 사칭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예. 거친 표현을 썼는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는 열린민주당을 짝퉁 민주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표현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민주당원이고요. 네. 당원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을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표에 그러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 저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예. 저는 제가 볼 때 표를 얻기 위한 저것이지.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의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위 좀 이제 그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예.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지지에 편승해서 하는 것이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는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고 뭐 손혜원 의원 같은 건 효자라 그러는데 뭐 저기 그 자기 가족이 아니라는데 효자라고 하는데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뭐 여론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이요 지금 두 자릿수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면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은 또 이제 그만큼 이제 좀 갉아먹고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하게 되니까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되면 더불어시민당 당 대표시니까 글쎄 뭐 조금 긴장도 좀 되실 것도 걱정도 좀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오늘도 제가 누차 말을 했는데 여러 군데서요. 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 최고점을 이제 찍고요. 네. 이제는 전 떨어지는 길밖에 없다고 저 보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이제 대개 후보들이 셀럽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이다에다 비교하는데 우리가 목마르서 사이다 처음 마실 때는 굉장히 아주 아주 그 만족감이 크지요. 근데 계속 마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목이 더 타고 이제 그러듯이요. 예. 그러듯이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보여줄 건 없는 거예요. 예. 다 보여줬죠. 그 이제 인물들로요. 그런데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후보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안 알려졌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는 더불어시민당의 시간이라고 봐요. 예. 그럼 저희들은 앞으로 보여줄 게 많이 이제 있고요. 보여줄 게 있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원들이 결국은 이제 그
열린민주당도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그 이해찬 당대표를 병문안을 갔는데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아, 왜요? 저기 이제 과로지요. 과로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당원들한테 이제 문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를 열린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정당이라고 그 메시지를 다 이제 당원들한테 보낼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선을 그을 거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당 대표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교수님, 외부에서 보기에 우리 정치 안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합칠 당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예. 어차피 그렇죠. 총선 끝나고. 예. 근데 그분들은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유시민 알릴레오 가서도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자기들은 보궐선거에도 출마하고 계속 정당을 유지하겠다는 저거예요. 예.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예. 자, 오늘 경제 얘기할 것도 많아서요.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었는데 자, 소득 하위 70% 가구, 그러니까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150%입니다. 중위소득의 150%.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1인 가구일 때는 1인 가구는 263만 원입니다. 자기 소득이. 2인 가구는 448만 원, 3인 가구는 580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5인 가구는 844만 원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하인 분들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건데 자, 이거 지난주 그 MBC 100분 토론 나오셨잖아요. 저도 그때 본방사수 했는데 교수님 저 너무 재밌어가지고 교수님 그날 말씀하신 말 중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두 분만 말하지 말고 저도 좀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거기서도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온 이 청와대 이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총괄적으로 봐서. 저는 그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아쉽다. 첫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게 1차적으로 끝날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시급한데 어쨌든 간에 야당이 어쨌든 간에 지금 협조를 지금 선거 이전에는 협조를 할 마음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소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고 많은 또 이제 그다음에 소득이 이제 그러니까 그 끊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들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제도 생태계이기 때문에 소비, 생산, 유통, 소비가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게 지금 끊어지면서 각 영역에 있는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저앉게 되는 부분이 이게 생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버틸 수 있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일종의 소득 지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게 이제 연결고리가 어쨌든 간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이건 신속하게 지원이 돼야 되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지원하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70% 저는 이걸 정부에서는 선별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직접 얘기를 해봤어요. 정부 이제 관계자들하고. 근데 건강보험료 같은 걸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건강보험료가 그게 그러니까 지난해 그 소득을 가지고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소득이니까 지금 힘든 분들이 지난해는 소득이 괜찮았는데 지금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맞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했잖아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로 그렇죠. 일정 그러니까 고소득자들 이제를 그러니까 환수를 할 수 있는 안에 조세 방법을 동원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인적공제라든지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액공제도 있고 소득공제고 세액공제를 만약에 100만 원 지원받은 사람은 세금을 그러니까 100만 원을 더 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고소득자만 1,000만 원 이상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한테 그걸 더 내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연말에 가게 되면 그쪽은 다 파악이 되니까는. 예. 그렇죠? 그 방식이 가장 이제 효과적인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너무 작아요. 아, 규모 자체가 규모가. 작다? 예, 지금 오늘 작습니다. 발표한 게 총 한 9조 1,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총 규모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말이에요. 예. 김종인 체제가 이제 들어서기 전에도 예. 소위 그러니까 신세동 교수가 이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제 들어서면서요. 예. 당시에 얘기했던 게 40조를 투입하자 그랬었어요. 아, 신세동 교수가. 예. 예. 물론 이제 그분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하자 그랬었고요. 예. 근데 김종인 씨가 이제 뭐냐면 100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00조면은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할 때요. 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좀 넘거든요. 그럼 51조죠? 51조예요. 1인당 100만 원 지급해도. 예. 예. 그럼 나머지 한 50조 더 남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폐업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 수입을 지원을 해주는 데 좀 자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실직 사태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비용이 사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100조를 그러니까 던졌으니까 야당이 던졌으니까는 예. 그거 받고 예. 받고 그다음에 그 재원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것인가는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지혜 경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방식이 가장 좋겠는가 예. 하는데 정부가 마련한 건 너무 규모가 적고 이 규모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언발의 오줌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아니 지금 선진국가도 지원하는 규모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요. 미국은 2,700조죠? 예. 물론 우리보다 뭐 인구가 한 7배 정도 많긴 합니다만. 예. 미국 가구당 뭐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로 봐도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 우리나라 예산 이제 512조인데 뭐 500조라고 보고 이 중에 20% 100조를 항목을 변경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0조를 재원을 마련해서 최병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기본소득을 주고 나머지 50조 정도는 뭐 어려운 분들, 영세 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따로 이렇게 도움을 주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예. 근데 이분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분의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선거 이제 용으로 어쨌든 간에 주목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여당에서 적극 받으라고 했었어요. 받으라고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인 씨가 이 예산 조정은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 기존의 항목들 쓰임새들이 500조 중에 100조로 하다면 거의 20%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에 20%를 항목을 조정할 게 어느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하면 좋은데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조로 그러니까 다른 걸 돌려서라 하게 되면 그 빵꾸난 부분은 어떻게 메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또 이제 생각을 또 이제 그 얘기를 좀 바꿨어요. 어제 오늘이요. 어떻게요? 현재 이제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일당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종합대책을 제시하겠다 그랬어요. 아유, 그때 가서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늦을 것 같은데. 4월 15일 날 선거 끝나고 한 달 후면 5월 달이란 말이에요. 5월이죠. 종합대책을 제시하게 되면 그럼 두 달 후에나 대책이 시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더니 굉장히 상황이 지금 긴급한데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에 가다 보면 다 쓰러져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갈 거냐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이걸 수용하니까 이제 저는 김빼기로 이제니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이거 이제 정부가 넙석 받으니까는 결국은 이게 그 미래통합당한테 선거에도 별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 선거 이후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빨라야 이제 6월달 정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이 긴급생계 지원금에도 맞지 않는 거고 성격이에요. 두 달 동안 무너지는 국민들을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선 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시급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오늘 발표한 이 대책도 사실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필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국회 당연히 안 열리고 선거 끝나고 4월 말이나 뭐 임시국회 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빨라야.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뭐 통과되고 그러면 어쩌고 제일 빨라야 5월 초가 되겠네요. 오늘 그렇죠. 발표한 대책이. 예, 맞습니다. 아우, 이것도 좀 늦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늦지요. 아우, 좀 다른 방법 뭐 없을까요? 당장 한 있어요. 4월 초. 있는 게 뭐냐면은 예. 대통령이 뭐냐면 재정 긴급 명령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재정 긴급 명령권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 이제 재정을 그러니까는 먼저 쓰고 예.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국회 동의하든가 이런 걸 받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긴급생계 지원금은 여야가 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성은요. 예, 예. 국민들도 다 이제 동의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시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러니까는 법에서 허용된 그러한 긴급 재정 명령권을 좀 동원을 하고 예. 동원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추후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매듭을 짓고요. 아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주장까지. 그나저나 이제 더불어시민당 공동선대위원장 되셨으니까 또 선거운동 이제 하시나요? 그래야 되죠. 이제 뭐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이게 비례 후보만이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들이 아니라요. 아, 예, 예. 그 저희는 이제 뭐 방송 토론이라든가 방송, 아니면 예. 그다음에 이제 후보들을 많이 알리는 거. 예. 이제 이런 알겠습니다. 쪽에 이제 초점 맞추길 뭐 수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지역 돌아다니시고 뭐 이런 건 아니시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이제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 간접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그 지원을 호소할 수는 있죠. 예, 그렇군요. 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저희 라디오 오늘 펑크 내시면 안 되시고요. 잊지 지금도 마시고요. 저기 계속 오늘도 회의를 하다가요. 그러니까 잠깐 이럴 때만 지금 나오셨죠. 잠깐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